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고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많이 올랐죠. 코스피 종합이라든지 코스닥 종합도 오르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 반대로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는 어제 코스피는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갈 것이다. 근데 제가 말했던 제한적인 상승보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상하다. 코스닥은 올라야 하는데 왜 코스피는 제한적 상승을 가져가려도 코스닥은 올라야 될 게 많고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또 한 번 느꼈던 건 뭐냐면은 코스피는 역시 코스피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만 따로 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대장은 코스피고 코스피가 가야 이제 코스닥도 간다. 근데 오늘 코스피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잘못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적게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스피가 그냥 오른 게 아니고 비차익 순매수가 4,553억 정도나 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수의 상승 쪽의 방향으로다가 제가 설마 여기는 더 오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미증시가 그렇게 좋으면서 이렇게 그 야간 지수에서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까지는 저도 못했었어요. 근데 확인을 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줬으면 오르는 수급이 나오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고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약간 소설을 쓰고 예측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나왔을 때 물론 저는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저거 나라면 살릴 수 있겠는데 나는 저 종목 가지고 있어도 저기서 팔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게임하는 저희가 있어요. 그 뭐 프로게이머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졌어도 나는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잘한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섹터라든지 흐름을 제가 그래도 파악했던 부분으로다가 어느 정도 움직여줬고 오늘도 제가 다른 종목을 사지 말고 살 거면 바이오 종목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는 오늘 차트가 다시 좋아졌어요. 오늘 차트가 다시 좋아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머물러주기만 해도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코스닥이 안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코스닥이 이제 따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수익이 올랐는데 실제로 여기 잘 보시면은 코스피 등락한 종목이랑 오른 종목이랑 내린 종목이 비슷하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난 분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란 얘기예요. 개인들은 또 다배도 그리고 외국인 매수 거기에 원달러 환율 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 현재 시간이 지금 6시 35분쯤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다가 지금 멈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1122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특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금도 올랐죠. 이렇게 제가 1300원 이거 1300 아래서 1200원대에서 월 초부터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얘기했었죠. 12월 달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달러가 올라가도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올라가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는 포트를 우량주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SK 하이닉스 구체적인 종목들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살 거는 이런 종목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금도 상방으로 베팅해놓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거로 말하면 이런 일이 없었었단 말이에요. 금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 반대여야 되는데 위험자산과 지금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에는 수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수급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지금 중국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간의 기대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오버슈팅 구간 중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중에 한 가지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가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은 오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린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가 원래 뭐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자산 자체가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주식은
위험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하방 쪽을 인버스를 갖다 제가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가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 부분이면 얼추 닿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적인 거를 수급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수급이 받쳐주면, 수급의 흐름이 이제 바뀌면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내려가야 될 상황인데, 수급의 흐름이 지금 계속 상승 방향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할 때 제가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수급의 흐름은 변하진 않았어요. 아니면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질 않았잖아요.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하진 않고 달러는 떨어지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좋잖아요. 그리고선 뭐 달러도 여기 매도했네요. 달러 선물도 매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주가는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이 뭐가 있냐면 아래쪽 방향도 마찬가지고 위쪽 방향도 마찬가지고 크게 나와요. 퍼센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당연히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 하지만 신규 매수로 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은 잡지 마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대북주 잡지 마시라고. 뭐 대북 뉴스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오고 어쩌고 뭐 금강산 얘기 나와도 잡지 마시라고. 대북주 잡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수소차 관련된 거 잡지 말라고, 대선 폐마주 잡지 마. 올라도 그 중에 정말 안 오른 거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 수혜주들 올라갈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관련 수혜주였고, 화장품 얘기도 했었고요. 화학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휴대폰 부품 관련주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 이전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항공주 매수하면서, 항공주도 사실 말하면 중국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여행객들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 달러 원유값에 영향을 받는 게 또 항공주다.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식에서 잘 발견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또 뭐 티웨이 몇 개 없죠? 그러니까 몇 개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르는 걸 티 안 나게 올라요. 근데 차트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매수한 다음부터 그냥 올랐어요. 쭉.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기미가 있느냐? 아니요. 더 오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 여름 되기 전까지는 그냥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무도 지금 관심 안 갖고 있는 증권주, 보험주. 어제 제목이 그거였죠. 보험주, 증권 보험주는 왜 안 오르는가. 이제 근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반응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해상이라든지 지금 뭐 삼성생명, 뭐 하나생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데 안 사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사는 건 좋은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조금씩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중을 넣어놓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 가지고 있고 수익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조금 더 살까, 이제 다른 종목 안 올라간 것들을 조금 더 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안 사는 게, 얘네는 오를 때 많이는 안 올라요. 근데 꾸준히는 또 올라요. 그리고 1년 이상 횡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관 같은 경우도 또 얘기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대본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잠깐 쉬었다가든가 이제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버텨주기만 하면 되고, 코스닥의 흐름 마지막에 바뀌었죠. 개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 나와줬고 연기금 흐름 나와줬죠. 그러면 올라간다. 어제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장 막판에 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또 선물 마감도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한다 그러면 주가는 하방 쪽으로다가 조금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올려치고는 있지만 선물에서는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차익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익을 내다가 주가를 하방으로 갈 때는 대차가 늘어난다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다가 살펴보시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하나씩 하루에 뭔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 보는 분들에게도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종목에 대해서도 뭐 제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마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갖다가 복구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팔아야 되는 이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 영향력이 많지 않아서 저는 더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해가지고 만약에 뭐 뉴스에서 아니면 경제TV 같은 데서 누가 전문가랍시고 나와갖고 한마디 하면은 분명히 개인들밖에 없는데 개인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고점인데. 그럼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나오면 그 전문가가 말했는데 올랐어. 근데 금방 내려와요. 풀이 금방 죽는다는 얘기죠. 흐름을 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갈 놈을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 경제TV 같은 경우를 뭐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제TV를 잘 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 끝나고 대차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전날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8시 넘어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거죠, 이것도. 어제 건데 어제 장 끝나고 확인해 봤더니 대차가 감소를 했네. 주가가 오르려면 대차가 이렇게 감소를 하면 되는데 이만큼의 물량이 벌써 다 감소를 했네요. 이렇게. 여기서 감소를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을 조금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오늘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대차는 원래대로라면 증가예요. 대차는 증가. 이 대차가 증가하면 상방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 예상은 그거예요. 코스피는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코스피 많이 안 올라도 됩니다. 여기서 오버슈팅 안 바래요. 그냥 조금만 올라도 돼요. 갭상승이라든 뭐 갭하라가 시작을 해서 조금만 올라도 되고, 코스닥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쪽에서 혹시라도 오늘 손절할 거 있으면 바이오 쪽은 참았다가 손절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내일 당장 바이오가 가느냐? 몰라요. 저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당장 바이오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를 보고 있으면, 코스닥부터 볼게요. 그러면 코스닥을 보고 있으면 저 그림 맨날 그리는 거 있죠. 여기부터 계속 올렸어. 이렇게 이거 장대 조금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자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오버슈팅 나와야죠. 나와야지 이제 여기서 개인들 들어오는 거죠. 오버슈팅이 나와주고 장이 막 신나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더 가는구나.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올려치고 있는데 조금씩 올려치는데 계속 팔아줘요. 그냥 죽을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대차 상한하고 또 올리고 차익 거래 해가지고 살짝 흔들어주고 개인들 분위기 봐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개인 수급이 가장 많은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아래쪽부터 계속 여기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 아래쪽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올라올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코스닥 차트는 안 본다 그랬죠. 어차피 코스피 따라올 거니까. 실제로 따라왔잖아요. 근데 내 말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차피 코스피 흔들려고 코스닥 따라온다니까요. 천천히 오더라도. 근데 코스피는 보면 이렇게 막 슈팅이 나왔죠. 큰 것들이 있는데 코스닥을 보면 이때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짜잘하게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한 번쯤 터져야 된다. 터지려면 뭐가 올라야 되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게 그냥 셀자 들어가는 종목들. 바이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셀자 들어가는 종목들. 일단 셀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뭐 셀트리온 뭐 아니면 녹십자 셀 뭐 이러니까 셀자 들어가는 종목 중에 안 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중에 있을 거다. 근데 뭐가 많이 오를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수께끼를 내고 나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저한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봤는데 얘도 셀자가 들어가네? 얘도 봤는데 셀자가 들어가네? 근데 뭐가 모일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약 올리려고 뭐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보이는 종목들에는 셀자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셀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봐라. 뭐 셀자가 들어간 종목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랑 제가 제약이라 그랬는데 뭐 의료기 관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달라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또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거는 제외를 시켜라. 제외를 시키고 아직 안 올라간 대형 우량주 중에 이제 코스닥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오늘 전체적인 장애 그림이 다 가져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올랐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들이 올랐는데 유일하게 내리는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뭐냐? 5G 관련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은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코스닥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셀트리온까지 움직여버리면 오늘 코스닥이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이 오르고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어차피 코스닥이 오르려면 셀트리온도 함께 올라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약 올리려고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까지 봤죠. 제가 요 라인 정도까지만 본 거거든요. 요 반 라인까지만. 근데 시작을 여기서 해버리더라고요. 빵 떠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뚫어버리네. 그러니까 흐름이 여기까지는 와버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일은 뭘 봐야 되냐? 이 위에 앉아주느냐 못 앉아주느냐. 이 위에 앉아주느냐. 미증시가 좋다 그러면 갭상승을 할 테고 미증시가 안 좋다 그러면 내려갈 텐데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은 지켜줄 거라고 보는 거죠. 내려간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 살짝 올라가서 안착만 해줘도 나쁜 그림은 아니다. 코스피는 버텨주기만 하면 코스닥은 올라간다. 여기서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요 라인쯤에서만 그냥 버텨주면 되고 시작을 어디서 했든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비슷한 라인만 그냥 유지만 시켜주면 돼요. 요 라인 정도만 유지만 시켜주면 코스닥은 어떻게 될 거냐. 코스닥은 맨날 그리는 그림 이거 그리는 겁니다. 이거 빵. 자, 이거 빵 하려면 뭐 올라야 된다 그랬죠? 바이오 올라야죠. 안 오르는 거니까. 이제 중국 수혜 관련들은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좀 강한 놈은 조금 갈 테고 오늘 좀 덜 갔다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올랐다가 내렸다는 거 뭐 중국 관련 수혜주들 여러 개가 있죠. 항공 관련도 중국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고 화학 관련 그리고 뭐 이제 화장품 관련이 거의 가장 중국 관련 수혜주 중에 많고 엔터도 있죠. 영상 컨텐츠, 엔터 이런 종목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 그 중에 안 오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돌면서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빵 올랐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아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올랐는데 호텔신라도 또 며칠 전에 사가지고 수익 중인데도 지금 안 팔고 있는 거죠. 10% 넘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중국 관련 수혜주란 말이에요. 면세점 같은 경우 어차피 항공이랑 다 연결돼요. 저기 비행기 타고 놀러 와서 거기서 뭐 하고 우리나라 한류 영양 가져가고 거기에 우리나라 화장품 사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것들 뭐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이제 춘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안 올랐다. 올라야 된다. 그리고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가가 빠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때려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저하고 어느 정도 일치를 했다면 그래도 사셨을 거란 말이죠. 사고 수익이 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수익률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뭐 종목이 아무리 많아도 저 종목이 많아요. 저도 종목도 많고 종목을 진짜 인덱스처럼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밖에 못 먹냐고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오른 것보다 제가 먹은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온 것에 대비해서 제가 먹은 게 지수랑 이렇게 비교 차트를 보면 제 누적 수익률이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종목을 잘 고르기만 하면 난 더 먹는 거고 종목을 못 골라도 인덱스만큼은 갈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는 것만 잘 대비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은 신경 써야 된다.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매수는 해도 돼요. 매수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 안 사면 뭐예요? 사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 하는데 사시면 되는 거고 사실 때는 조금 더 비중을 평소보다는 좀 작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고점 돌파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200 이런 거 나와요. 여기 보면 타이거 200, 하나로 200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얘기 뭐냐면 이 고점 돌파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 고점 거의 다 온 거예요. 여기 나온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도 여기에 나왔던 종목들 결국에 웬만하면 다 내려갑니다. 좀 오버해서 올라왔을 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 때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오늘 뭐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나왔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내일 어떻게 되느냐. 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매수했던 종목은 뭐가 있었죠? 매수했던 종목은 자, 칠판 보면 시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매수한 거 칠판 보면 신규 매수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텔콘, RF제약
요거 유일하게 매수한 종목이죠. 오늘 유일하게 매수한 종목이 텔콘 RF 제약입니다. 텔콘 RF 제약 8,490원. 여기 2번 검색식에 나와 있죠. 2번 검색식에 있는 거 여기서 보고, 사실은 요 2번 검색식 같은 경우는 강하게 눌리는 게 아니고 살짝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한 번 더 눌리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약간 손해가 나 있기 때문에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고 아래쪽에 또 걸어놓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냥 바로 올라와 버리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략 매도한 건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서 전략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흔들리는 구간이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저는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왔는데 여기 구간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구간인데 애매한 구간.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고점을 잡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고점. 오늘 얼마에 마감했죠, 이거? 아마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크게 오르진 않았을 건데, 예. 제가 매도한 가격이 종가네요. 살짝 더 올라가긴 했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종가에 매도를 했겠지만, 중간에 매도를 했던 게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거의 초반에 아예 이 부분에서 걸어놨었어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 위에다 걸어놨는데, 제가 걸어놓은 자리보다는 살짝 못 미쳐가지고 안 팔린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것도 또 팔라고 나머지도 이제 분할로 다 걸어놨었는데 안 걸렸고, 여기서 파는 이유는 여기가 저항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저항대를 뚫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고, 종가가 마감한다 그러면 여기보다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서 여기서 매도를 했던 겁니다. VI 부분에서. 근데 결국에 종가는 1815원. 제가 종가보다는 비싸게 파는 거죠. 그 위에도 걸어놨었는데 안 팔린 거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분할 매도를 하되 올라갈 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져간다. 고점만 잡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매도했던 32만 9,500원. 여기도 제가 생각했던 저항대예요. 근데 여기도 조금 뚫었었어요. 뚫었다가 다시 종가는 이거보다 내려왔죠. 32만 7,000원에 마감을 했던 거고, 그리고 한온 시스템 전략 매도 한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요거 조금 일찍 사가지고 손실이었다가 이제 어제부터인가 수익 됐죠? 엊그저께부터 수익이 돼가지고, 근데 약수익권이라서 가지고 있었고, 오늘 슈팅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자리에서 133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요거는 위에 저항대가 좀 많아요. 위에 저항대가 많아서, 여기를 다 뚫으면 그냥 상한까지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약간 오버였고, 여기서 일부 매도해놓고 상한까지 나머지 물량 걸어놨었는데, 이 부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부분에서 팔았죠. 나쁘지 않은 부분 1330원, 종가는 1290원에 마감을 했고, 텔콘 RF 제약 추가 매수했던 거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요것도 제가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샀던 거죠. 아래쪽에서 그 13,000원대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 지금 10% 넘어 있죠. 이것도 10% 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분할 매도 한 거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화장품 얘기하면서 제이준 코스메틱 추가 매수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수익으로 바꿔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우딘 피처스 신규 매수했었죠. 어젠가 그젠가. 저도 이제 사고 나면은 매일 메모하고 적어놓긴 하는데, 그냥 메모만 해놓고 그렇게 저기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LS산전 같은 경우는 산지 조금 됐어요. 근데 수익 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더 수익이 나면서 이것도 이제 분할 매도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기 시작해서 종가에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하고 아우딘 피처스, 이거 화장품입니다. 이 두 개는 화장품 관련된 거고, LS산전 이렇게 매도를 해서 오늘 장을 이제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계속 수익이긴 해요. 장이 오르는데 수익 못 내진 않아요.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이 오를 때는 수익은 충분히 내는데, 이제 잘 잡아야 되는 부분 뭐냐, 꺾이는 부분 조정하는 건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작년 10월 달에도 조정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더 줄였어야 되는데 덜 줄였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다가 욕심을 덜 줄여가지고 수익했던 게 손실로 바뀌었다가 다시 수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작년에는. 근데 사실은 요번에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선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도 내려갈 때는 아마 요번에 제가 인버스를 잡던가 아니면은 물량을 좀 많이 축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량을 축소하고 인버스에서 좀 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버스로 다 해서 수익을 내는 뭐 그런 방향까지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잃지는 않더라도 수익을 많이는 못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흐름 정도는 그냥 따라와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왜 저도 실수합니다. 제가 산 것 중에도 분명히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확률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계속 보셨다면 아, 이 사람이 지수 수익률보다는 좋겠구나 정도는 제가 수익률 차트를 안 보여주고 제 수익 뭐 계좌를 안 보여준다고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계좌 공개하고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공개하는 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만한 돈이 있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매수매도 요약하는 거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장은 상승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유념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대차 확인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그래도 설명이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